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엔니오 모레콘의 아름다운 테마곡을 아직도 생각들이 변함이 없으신가? 여기 연건들? 무슨 생각이요? 우리 올드독들은 아직도 웨스트가 최고의 웨스턴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요? 세르지오 레온입니다. 무용부의 세르지오 맘마미야. 컴브라길러. 자, 까사비야. 고막 때리는 총성 웨스턴 영화를 탑10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4위까지 했군요. 네, 4위. 웨스턴 영화도 5위, 거의 이제 메달권만 남겨놓고 있군요. 메달권? 1, 2, 3위가 메달이군요. 그렇죠. 금은동이 말하자면 올림픽을 안 해서 지금 올림픽 금단 진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작은 지금 진상이요? 진상 올림픽 진상 있잖아요. 아니 저 올해 올림픽 한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일단은 지금 뭐 진행 중이죠. 아 그냥 예, 무관중으로. 무관중으로.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냐. 근데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많이들 그럴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이러는 선수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다. 근데 난 이 시기에 올림픽이 딱히 일본이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 시기에 올림픽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란 생각은 드네요. 그럼요. 스포츠가 하는 일이 그거죠. 우리 IMF 때 LA 다저스 경기 보면서 얼마나 힐링됐어. 그럼요. 그 막 새벽에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박찬호 야 진짜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박세리 그 당시. 그때 너는 고딩 아니야, 고딩? 저요? 그거를 중딩, 잠깐만. 고딩 근데 때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고딩. 진욱이가 그때 고딩과 중딩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있지. 그때는 야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도 본다는 거. 그때는 야구 상관없이 LA 다저스에 관심 있을 때죠. 박찬호에도 관심 있을 때고 그렇군요. 야 박찬호. 하이킥과 2단 옆차기에 관심 있을 때고. 완전 의문의 현답이었어. 94년 되니까. 네, 올림픽에 용기를 내서 가시는 분이건 가정을 위해 포기하시는 분이건 올림픽은 역시 평화의 상징이니까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노래 들어야죠. 노래 듣고요. 자 오늘 다음 주를 기약하고 네, 올림픽 특집이었습니다. 네. 엔딩 멘트처럼 아주 평화 가랬지. 자, 그러면 지르기와 함께 저희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위에 레버넌트, 레버넌트. 그리고 4위에는 옛날 옛적 서부에까지 서부에서더라고요. 서부에서. 오늘 정확한 제목이 옛날 옛적 서부에서 옛날 옛적까지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리뷰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제가 궁금함을 못 참아서 지금 궁금한 못 참아서 네, 왜? 뭐가 궁금해? 옛날 옛적 서부에서를 또 한 번 봤어요. 한 번 더 봤어? 야, 내 말이 맞지? 진우가 아니, 진정한 영화 매니아야. 아니, 진우가. 내 말 맞을 걸. 제 느낌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냥 형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래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보면서 간과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가 있어요? 그게 60년대 작이라는 거를 제가 잊고 있었어요. 계속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순위가 음. 계속 처음에만 정통 완전 옛날 영화를 다룬 다음에 그 위에 계속 최신작으로 다뤘잖아요. 5위도 레버넌트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쪽으로 박힌 나머지 그게 되게 60년대 이런 연출과 이런 촬영 뭐 기술 연기 이런 것들을 광고하고 있던 거예요. 변절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누가 예. 변절이에요? 너 임마 형은 아직 변절 안 했어. 변절 안 했어. 너 한 번 더 봐.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 형, 빨리. 눈치껏 좀. 형 우리 형들한테 밑보여서 좋게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봤는데 네. 보고 나니까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그때 교과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조금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주인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촬영을 쭉 막 얼굴에 팔이 붓고 막 이런 그리고 침 꼴깍꼴깍 삼키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장렬한 태양에 막 그런 것들이 와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담아냈더구나. 60년대 저는 그래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을 진짜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오시하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것까지 몰랐지만 그 영화를 그렇게 난도질해가지고 상영을 걸었으니 얼마나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어. 근데 유럽에서는 인정받으니까. 자, 아주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 영화를 못 쫓아간 거야. 그 앞에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지.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지.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우리 형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셨으니까. 나도 80년대를 지나면서 제가 이해하는 오해를 거지.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뭐 별로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런 적 없었어요. 왜 또?
왜 다들 그러지? 아니 달러 3부작 한번 했으면 됐지. 왜 또 4위에 올렸냐 이 얘기를 한 거지. 우리도 영화에 대해서는 네, 사실 얘기는 그게 지난주- 없었어요. 내가 그 앞에 그 저기 인트로 시작할 때 그렇지. 다시 들었어 나는 그 그렇죠, 부분을. 그렇죠. 근데 오샥 형이 진짜 없습니다. 완전 확실하게 네, 이제 또 이런 영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확실히. 확실했죠. 그냥 재미를 주려고 그런 그거에 거지. 대한 거였지. 그거에 대한 얘기구나. 네, 사실은 영화는 좋은 영화죠. 아니 나는 1위로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11위를 달라. 1위로 해서 되죠. 1위를 원스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아니 뭐 또 얼마나 대단한 영화가 1위를 차지했길래 이 웨스트가 이게 4위를 1, 2, 했어요. 3위는 뭐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하려다가 왜 지르기가 계속 리뷰를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리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4위에 대한 리뷰입니다. 미켈럼님. Or if you don't care to, I will, and then your supper will be an hour late. 3위는요. 야, 너야말로 내가 만난 놈 중에서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놈이야. 잠도 못 자고 그냥 물이 다 목에 걸리고 그냥 처먹게 그냥 창자에 박혀서 네가 싼통에 묻혀서 돼질 거야. 네 애매한 누이들 그냥 목이 딸들이 그냥 네 놈한테 저주를 퍼볼 거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3위는 홈스맨. 홈스맨. 왜 하필 그 장면을 왜 진욱이가 이 장면을 욕하는 거 좋아하잖아. 욕하고 아니, 싶어서 거기 이렇게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상막한 말들을 이렇게 길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 왜냐하면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어질 엄청난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상한 딴 데다가 화풀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더 홈스맨. 네, The Homesman. 예,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다면서 난 네. 몰랐지 왜? 네, 넷플릭스에서 저는 봤는데 네. 예, 2014년작이고요. 네. 토미 리 존스 감독입니다. 네, 토미 리 존스. 네. 우리가 전에 버디 영화에서 네, 상위권 영화였던 멜키아데스. 에스트라다의 세 번의 장례식. 예, 그게 뭐 세 번의 장례식인가 뭐 이렇게 뭐 바뀌었더라고 제목이. 아무튼 그 인상적인 영화를 했는데 역시 또 웨스턴으로 두 번째 감독 작품이죠.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감독도 하고 출연도 하셨어요. 네. 조지 브릭스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리 비 커디. 예, 커디라고 억척스럽고 네, 아주 주체적인 여성으로 네, 나오는. 그러면서도 주체적이고 네. 그러면서 아주 올바른. 네, 신앙도 깊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남자들한테 늘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지금은 이런 여성이 인기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죠. 예, 150년 전엔 예. 이런 여자는 남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당신은 너무 보시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남자처럼 앞에 나서고 막 그래 막 이런 얘기죠.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네. 메리 비 커디 역으로 힐러리 스웬크가 나왔습니다. 네. 힐러리 스웬크 무용부에 자주 나오는. 네. 오샥 형이 좋아하는 배우라 그런지 그렇죠. 톰 크루즈하고는 너무 반대죠. 네. 뭐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 영화 하나로 예. 뭐 반했지 뭐. 저는 뭐 힐러리 스웬크 어떤 영화를 봐도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좀 방해를 받아요. 네, 맞아요. 나는 어바웃 더 보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남장을 한 여자 역으로 나오는데. 근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그걸 씻었는데 최근에 그 더 헌트라는 영화 네, 봤어? 네, 맞죠.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있는 거. 있죠. 나 이런 영화 진짜 싫어하거든. 배틀로얄 같은 거. 뭐 헝거 게임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그건 계속 보게 되더라고. 힐러리 스윈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난 본 거거든. 그냥. 네. 근데 언제 나오나 영화 끝에. 예. 네. 그리고 세 명의 미친 여성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온 거죠. 네. 이 척박한 서부에서의 삶이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네. 세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레이스 건머라는 배우가 나왔고, 네. 그레이스 건머는 그 메릴 스트립의 딸이죠. 그렇죠. 네? 메릴 스트립 좀 닮았더라고요. 닮았죠. 네. 이 메릴 스트립 남편이 검어라서 네. 이 딸들 다 검어예요. 네. 둘째 딸이죠. 첫째 딸도 연기도 하고 모델도 아 그래요? 하고. 네. 아 예. 이 검어 이 벨은 네. 증상이 뭔가요? 증상이 일단은 말은 거의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인형 하나를 이렇게 안고 그렇죠. 있죠. 아이들이 예. 다 그 디프테리아로 다 세 명의 역병으로 다 그렇죠. 죽었어요. 예, 세 명의 아이를 잃고 나서 이제 정신이 나가 정신이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마음이 검어.
지금 농담할 때야 지금 이게? 야, 형, 너 자- 아무리 영화지만 너 여기 형 자식들이 이런데 어, 마음이 애들이 검죠. 그러면 마음이 타들어갔는데 그거 좀 검은 거지. 그거. 얘네 집안이 다 검어. 다 검어. 둘째 언니 있어요? 메르스 둘째 언니 더 검어. 그런 껌 씹는 사람. 쓰면서 뭐라고 하냐? 네 그리고 미란다 오토. 네, 미란다 오토. 예. 형, 저 웃는 거 안 할 거예요. 왜 웃어? 이거까지만 할 거예요. 뭐 뭐예요? 뭐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미란다 오토. 증상 뭐예요? 중상. 스틱 아니죠? 빨리 해요. 야, 미란- 너 나 왜 웃지? 너 하지 마. 웃지도 않게. 미란다 오토. 형, 미란다 오토. 그 생각하지 마요. 네, 미란다 오토 이 여성은 증상이 자꾸 오토로 운전하는 증상이. 증상이 스틱이 아니야. 스틱을 못해. 증상이. 스틱 운전을 못해. 미란다 아, 오토 이 여성은 뭐가 문제였지? 집안에 뭐 그러니까 애를 버렸잖아요. 네. 아, 여기 정말 충격적인 장면 나오죠. 아, 애를. 이거는 진짜 놀래서 막 갓난 아기를 얘기하실 화장실에 거예요? 예, 버려버리는 그 진짜 너무 예, 그런 놀랐어요.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 여성은 그냥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된 거는 이제 세 번째 케이스고 여자는 이제 좀 약간 임신 거부증 같은 거.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 거부증. 그래서 왜 옛날에 왜 설해마을 사건처럼 네.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고 막 그런 약간 그런 병 네. 같아요. 근데 좀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긴 한데 진짜 젖을 물리면서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화장실로 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영화 그래도 참 이런저런 장면 때문에 네. 청불이에요. 미국에서도 그쵸. R 등급 받았죠. 맞아요. 네. 아, 참, 이 미란다 우토는 그 반지의 제왕 네. 거기서 마지막에 사우론을 죽이는 그렇죠. 그 배우잖아요. 호주 배우. 네. 그리고 세 번째 미친 여성으로는 소니아 리치터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좀 여기가 좀 심각하죠. 예,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학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주 심한 학대를 네. 하고 또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친모랑 네. 그 친모에 대해서도 이 남편이 그렇죠. 좀 이렇게 못되게 굴었죠. 이 나쁜 놈이야, 이놈. 네. 이거 이런 놈을 잡아가지고 조져야 되는데. 아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신이. 근데 이런 놈들이 진짜 나가고. 나쁜 게 여기 보면 나가고. 교회에서 왜 네. 제이포크 뭐 이럴 때 네. 힐러리 스윙크가 됐을 때 네.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냐고 뭐 그러고 막 입 빨린 소리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의 모습은 또, 이런 네.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들어가가지고 이런 놈들이. 네, 뭐 배우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한 명 메릴 스트립이 나와요. 그렇죠. 예, 아이오와의 이제 한 교회의 사모님, 역시 영화 목사님 끝에 사모님, 예,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모녀가 나온 거구나. 그렇죠. 오, 딸 그래요? 출연한다 그래서 우정 출연해 준 것 같아. 네. 토미리 존스가 출연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스가 엄마가 사실 단역 중심으로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비중 있는 역을 이 영화에서 한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다음에 이제 뉴스룸 거기에 나와가지고 또. 그리고 여기 영화 중간에 이제 제임스 스페이더가 이제 그 호텔 주인으로 또 그렇죠. 카메오처럼 나오죠. 아 그리고 그 아저씨 나오는구나. 많이 나와. 존 리스고우가 그 교회 목사님, 예, 처음에 예. 나오죠. 교회 네. 목사님으로 나오고. 이 네브라스카의 교회 목사님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하남 스타필드가 나오죠. 우리 트루그릿 주인공이었던 네. 헤일리 스타인필드.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네. 제일 마지막에 거기 맨발로 다니는 그 하녀로 나오죠. 아 그리고 한 명 또 있어요. 팀 블레이크 넬슨. 팀 블레이크 나오죠. 예. 그 우리 그 카우보이의 노래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이피카야. 그 노래 부르는 그 깔끔한 카우보이 총잡이. 네. 네. 그 아저씨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예. 여기서 여자를 하나 훔쳐서 도망가는. 네. 그런 역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 앞에 영화들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와서 네. 얼굴을 내붙이네요. 네. 샘플러처럼. 네. 더 홈스맨. 네, 더 홈스맨. 이 영화는 뭐 예상하다시피 많은 분들이 모르는 영화입니다. 네. 토미 리 존스가 감독을 했는데 좀 내가 봤을 때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토미 리 존스가 정말 영화를 잘 만든다고 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멜키아데스 에스트라다 그 영화 보고 네. 아니 왜 감독을 안 하시지? 영화에는 가끔씩 나오는데 이분은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비해서 뭐 꿀릴 게 없을 정도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멜키아데스 에스트라다도 흥행이 안 됐거든요. 잘. 인지도가 많이 꿀리네요. 인지도는 톰 리 존스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아, 그럼요. 배우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쵸. 맨인 블랙 뭐 이런 영화로 그렇죠. 맨인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네. 감독을 한 영화가 개봉을 했다는 거야. 네. 2014년에. 네. 근데 더 홈스맨? 약간 제목부터 좀 그러고 웨스턴이라는 거지. 네. 근데 난 이때 당시에 이걸 보고 영화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보고 나서 파장이 좀 심하더라고 나한테. 난 울림이 너무 커가지고. 네. 왜냐면 난 웨스턴은 일단은 좀 웨스턴 영화라 그러면 그 미국 역사고 뭐 너무 오버하고 과장되고 이런 게 많고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 리얼리즘, 아 이때 1800년대 중반에는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 그쵸. 척박한 데서 이게 뭐 총싸움하고 뭐 살롱에서 위스키 마시고 갱들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살았겠다 싶은 거야. 네. 근데 그거를 토대로 아주 리얼한 영화가 나왔는데 네. 아니라 다를까 이 영화도 망한 거지. 네. 제작비를 꽤 들였는데 정성 들여 찍었잖아요. 네, 뭐 영화 장면들도 너무 수려하고 그쵸. 촬영도 너무 수려하고 음악도 좋고. 예. 그리고 뭐 스토리도 너무 그렇죠. 예, 울림이 있고 좋은 영화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힐러리 스프랭크도 나오고 메릴 스트립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토미 리 존스 감독이고. 예. 그리고 그 넷플릭스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우리가 웨스턴 영화를 하고 있으니까 웨스턴 영화들을 좀 많이 찾아서 봤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쫙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 뒀어? 그러니까 거기에 딱 홈스맨이 딱 뜬 거예요. 아, 정말? 예. 나는 넷플릭스 있다는 생각을 못했네.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오샥 형이 이 3위에 올려놓은 무려 동메달을 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구나. 그리고 딱 찾아서 봤죠. 근데 되게 아니나 다를까 좋은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는 원래 원작이 소설 원작이 그렇죠. 있어요. 소설이 예. 있죠. 그랜던 스와트하우트라는 사람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고요. 그 소설이 1988년에 나왔거든요. 꽤 오래된 작품이죠. 그러네요. 88년에 나왔고 폴 뉴먼이 이 소설의 영화화 판권을 갖고 있었대요. 아, 폴리머니 만들려고 예, 그랬구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 연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스크립트 만드는 단계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 예,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미 리 존스가 이제 영화화에 성공을 한 거죠. 아, 88년에는 좋은 원작도 있었네요. 올림픽도 근데 하고. 이 영화는 지금쯤 만들어졌으니까 완성됐을 것 같기도 해요.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죠. 뭐 그때는 못 2014년? 만들었을 것 같아. 좀 시대 정신이 좀 반영돼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토미 리 존스가 이렇게 정말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흥행이 안 된 거야. 평은 물론 좋았죠. 근데 이런 배우들이 다 나오고 정말 약간 에픽 웨스턴을 만들었는데 반타작도 못한 거지. 왜 그랬지? 아 근데 영화가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한 정보가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딱 스토리를 봤을 때 확 땡기거나 제가 이 포스터 같은 거 보고 있는데 포스터 같은 것도 봤을 때 이게 대체 뭔 내용인지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손이 이렇게 확 가는 맞아요. 스타일이 그거는- 아니었던 그건 거죠. 정확해요. 저는 이 영화를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었는데도 항상 패스. 그래 알고 제목 있었어? 패스. 손길이 안 가. 제목도 좀 뭐 홈즈 셜록 홈즈인가 뭐 이러면서 근데 홈스맨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는 사람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일 봐주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네. 주로 이제 남자들을 가르쳐서 홈스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홈스맨이 결국 여자가 그 힐러리 역할을 스윙크였다. 네. 그 역할을 맡고 근데 사실 그래도 토미 리 존스가 이 영화 이후에 영화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달랑 두 개야 감독을 한 거는. 완전 맘상했구만. 만상했지. 삐쳤네. 만상하고 이제 흥행이 안 되는 감독 낙인이 찍힌 거지. 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뭐 이제 팔순을 내다보는 나이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영화는 참 역시 멜키아데스 에스트라다처럼 영화는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영화 보고 그 약간 충격을 먹은 건가? 저 중간에 좀 적인 스토리가 충격적인 있죠. 반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얻어맞고서 계속 띵 해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있다 한 번 더 보고 이번에 세 번째 봤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나는 그 장면에서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되게 먹먹해요. 이 영화 보고 나면. 저는 띵한 나머지 계속 현실을 부정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환상실인가? 왜? 도대체 왜? 자,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예.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볼까요? The 홈스맨. 이 영화는 어쨌든 로드 무비예요. 그러네요. 로드 무비라고 봐야죠. 그러네. 이 네브래스카라는 주가 있잖아요. 네브라스카 미국의 완전 센터에 있는 네. 주죠.
근데 이제 그 센터에서 서부와 동부를 나누는 그 지점이 미주리강이고 미주리강 서쪽이 네브라스카고 미주리강 동쪽이 아이오와인 거예요. 아이오와. 네, 근데 이제 이 힐러리 스웬크가 살고 있는 마을은 네브라스카에 있는 마을인데 그렇죠. 네브라스카 테리토리라고 나오죠. 이때는 여기가 이제 프론티어죠. 제일 서부. 네. 근데 이제 이 서부의 굉장히 척박한 마을에서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살고 있는 처녀예요. 근데 그냥 처녀가 아니라 노처녀인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 정도 나이가 된 여성이면 너무 이제 오래 결혼을 못 해가지고 30대 이제 초반 네. 정도 된 네. 건데 우리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늦은 게 아닌데 쌩쌩한 나이인데. 네.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고 네. 뉴욕에서 왔는데 네. 선생님이에요. 네. 원래는. 근데 이제 서부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네. 농사도 짓고 네.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가축도 있고 남자가 없어. 예. 남자들이 다 싫어해. 예. 그래서 매력이 없다고 하죠. 그렇죠. 아까 예. 최 과장이 버스라고 했는데 이제 보스 할 때 그 보스예요. 네. 이게 버스 해가지고 어디 감히 여자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서냐. 뭐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싫어하는 네. 거죠. 첫 장면이 그 장면이 나오죠. 네. 그 왜 자기가 이제 조금 친해져서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초대해서 저녁에 밥도 해주고 콘서트까지 네, 해주고 이렇게 막 남자들 노래도 척 졸고 불러주고 있어. 아, 이런 애들한테라도 시집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 예, 근데 그 남자가 너무 매력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한눈에 봐도 너무 매력 없는 남자한테 힐러리 스웬크가 막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뭐 그 남자한테 거절당하고 대차게 거절당하고 그 남자가 기겁을 하죠. 결혼하자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당신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매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치. 힐러리 스웬크는. 근데 그 소리를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근데 정말 내가 매력이 없는지. 그 장면은 이 여자는 뭔가 결혼을 하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결혼 자체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냥 그럴만한데 지금 그렇게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이제 스핀스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처녀. 우리도 올드미스, 노처녀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제 스핀스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결혼을 못한 여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과거 얘기죠. 이제는 그런 말 안 쓰죠, 이제. 이제 혼자 사는 거가 더 오히려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미혼이라고 안 하고 골드미스. 비혼이라고 하죠. 비혼. 네. 아 비혼. 예, 비혼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170년 전 미국에선 네. 이렇게 여자가 우리도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자가 설치는 거는 못 보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집에 목사님이 찾아오세요. 동네에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존 리스거인데, 예, 좀 있고. 예, 목사님이 마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미친 여성이 3명이 있는데 이제 남편들이 그 여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고향이라 봤자 이제 네브라스카 옆에는 아이오와인데 예, 붙어 있는 주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땅덩이 우리보다 훨씬 크지. 우리.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은. 근데 지금 같으면은 뭐 금방 갈 텐데 이때는 몇 주일이 걸리는 네. 여정이 예, 5주가 걸린다고 마차로. 하더라고요. 마차를 타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미친 여성 3명을 데리고 아이오와에 있는 이제 그 교회 한 교회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이제 각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누가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남편 셋이 네. 제비뽑기를 한 거죠. 네, 제비뽑기를 하려고 교회에 모인 거죠. 그렇죠. 다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그렇죠. 난 도저히 안 된다 시간 나 애들도 돌봐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돌봐야 돼서 난 못 가 거기. 라고 하면서 딱 거절하고 나가버리죠. 그렇지 마누라인데 나쁜 놈이야.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이 힐러리 스웬크가 그럼 내가 대신 제비뽑기를 하겠다. 그렇죠. 라고 해서 나머지 두 남편과 이 힐러리 스웬크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거기서 딱 당첨. 당첨이 된 거죠. 네. 야바인 것 같아. 좀 되게 만들어줘. 목사님이 야바이를. 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을 여성 4명이서 그것도 3명은 정신 나간 아주 지금 불안정한 상태의 3명을 데리고 마차에 싣고 먼 길을 5주간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평온한 그 평지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협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뭐 허허 벌판에 그렇죠. 뭐 이때 뭐 거기서- 길이 있어 뭐가 있어. 예, 그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인디언들도 그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렇죠. 막 백인들 보면 죽이고 뭐 해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당당하게 힐러리 스wan크가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마차를 가지고 자기 노새에 이렇게 짐 싣고 딱 출발은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자기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이 토미 리 존스 귀인이 나타납니다. 예, 할아버지가 귀인이야? 목 매달려 죽을 뻔한. 네. 네. 뭐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이 말에 이렇게 태워져 있고 목을 이렇게 교수형 이렇게 목이 매달려 있고 서부 영화에서 매우 예.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말이 그 출발하면 이제 자기 떨어져서 죽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나쁜 악당이거나 아니면 강도당해서 예. 이렇게 진짜 말 위에 흔히 말하는 내복 하얀색 예. 내복만 입고 예, 모든 걸 다 뺏기고 내복도 이 뒤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 내복 있어. 이렇게 엉덩이 까지. 올인원 내복 그거 들어온 거. 그런 거 입고 이제 목에는 올가미가 걸려가지고 뭐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고 예. 말 위에 올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살려주죠 그 사람을. 당신 살려줄 테니까 대신 예. 내 부탁을 들어줘야 돼. 내가 5주 동안 이 여성들을 데리고 저기 아이오와까지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해주고 사냥해주고 우리를 지켜줘.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라고 이제 그 노인을 살려주는 대신 이제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자. 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반늙은이 그렇죠. 예? 반늙은이. 거의 중늙은이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캐릭터가 굉장히 뭐 재밌는 캐릭터예요. 네, 이제 중간에 네. 이제 자기 옛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기병대 같은 데 예. 있다가 네. 타령한 거죠. 예. 탈영병이에요. 네. 탈영해서 평생 이렇게 그냥 도망다니면서 떠돌면서 사는 네, 사람인 거죠. 로파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이 마을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힐러리 스웬크와 토미 리 존스가 모는 마차에 세 명의 미친 여자가 실려서 네. 아이오와로 떠나는 겁니다. 예, 떠납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로드무비입니다. 이제 별별 일들이 다 생기죠. 뭐 이때 웨스턴 서부 시대니 뭐 그랬겠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영화가 왜 다른 웨스턴과는 좀 구별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얼리티. 그 리얼리티가 나는 아무 정보 없이 봤거든요. 이 영화를 뭐 웨스턴인지도 모르고 봤어 사실은. 네. 그냥 뭐 멜키아데스 이런 영화인 줄 알고. 네. 그런데 순간 이 영화를 보고서 왜 지난주에 우리가 미나리 보면서 그 이민자들의 그 심정 네. 그거를 느껴볼 수 있었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이 신대륙에 와서 서부에 가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미나리에서 네. 스티븐 연이랑 한예리 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사는데 너무 척박한 거지. 그 서부에 보면 날씨도 막 근데 거기서 여자 혼자 사는데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지만 남자들이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를 자기를. 그 뭐 절세 미인도 아니고 참 그 이 여자의 이 마음 그런데 굉장히 억척스럽게 해내는데 중간에 또 그 무너지는 그 마음. 난 그런 게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 웨스턴이 이게 진짜 웨스턴이구나 이런 서민들의 얘기. 그리고 그 미쳐버린 3명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각각 그렇죠. 계속 앞부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었을 것 같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저 시대 우리가 그냥 서부 영화 하면 서부에서 총 들고 달리고 되게 호연지기 넘치는 남성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늘 봤는데 서부의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웨스턴 영화 보면은 그냥 그 요정 살롱에 거기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남자들을 상대하는 여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디 농장에서 그렇죠. 총 들고 막 이렇게 거세 보이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남자의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게다가 이렇게 멀리 또 떠나왔으니 집에 갈 수도 없고 그 절망감이 들었을 거라. 이 여자들이 그래서 미친 걸 수 있다는 거죠. 믿을 거는 자기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다든가. 남편들이 다 못나고 못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3명의 남편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근데 3명의 남편들이 하나 이렇게 이 여성들을 정말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 1800년대 이 시기가 유럽도 살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고 가령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기근이 들어서 배 더 건너오는 거 아니야. 좋은 곳을 향해 희망차게 떠나지만 그거에 수반돼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안전할 수 없고 살기엔 너무 퍽퍽한데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샥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나리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민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그런 걸 표현한 것처럼 이 당시 서부개척 시대 각 가정들로 딱 들어간 것 같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3개를 이 3명의 이제 정신이 나간 이 여자들의 삶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는 아시다시피 약도 없을 때고 전염병 돌면 그냥 죽어나갈 때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또 겪은 또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뭐 남편의 폭력이라던가 예, 이런 경우도 뭐 아직까지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는 당연한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면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 어머니와 이 아내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나쁜 놈. 남편이 침대에 와서 아들 낳아달라고 막. 그런 장면도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정신이 나가서 이제 막 자해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죠. 아유, 너 이제 바늘로 찔르는 데서 나는. 아유, 거기 소름 끼쳐요. 근데 그만큼 정말 피폐해지는 거죠. 예, 정신적으로. 아유, 소름 끼. 그때 몸에다 시침질을 한 것 같았어요. 아유. 잘 표현돼 있는 영화 같아요. 그 정말 이때 여성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 그 절망이 물론 남자들도 느꼈겠죠. 이게 지금 섭외 왔는데 우리 왜 그 3:10 to 유마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정말 그 농장에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소들 다 죽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이 상황. 근데 여성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죽했으면 정신 질환이 생겼겠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붙들어주는 게 종교였고 이때 이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여기선 감리교인가요? 뭐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뭐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단계가 보여집니다. 짧게 나오죠. 네, 짧게 하면서 정말 뒤에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이제 지키자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이 힐러리 스웬크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던 이 거죠. 여자가 여자를 구하는 거야 네. 지금. 왜냐면 나는 솔직히 여기서 이 조널리스트고 이 목사님도 네. 되게 사람 목사 맞나 싶더라고. 왜냐면 여자 셋을 데리고 지금 5주 거리에 마차 여행을 하는데 그걸 그냥 보내고 있어. 보내면 안 되지. 기도는 해주잖아요. 그 남편들 이상한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설정 자체가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겠으니까 이렇게 뭐 소설이 나왔겠지만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여성 셋을 목적지까지 네. 보내는 네. 이 힐러리 스웬크 메리 B 커디. 커디 이 여자의 어떤 그 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다뤘던 영화 우리가 물론 그 트루 그릿에서 꼬마 여자애가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네. 진정한 여성이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영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페미니즘 웨스턴 네. 말하자면 네. 명명하자면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각별한 웨스턴 영화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가 흥행이 안 된 것처럼 내 주변에도 이 영화 본 사람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땠어요? 좀 이 영화 감상이? 저는 이 앞에까지 원스 오폰 타임 인 더 웨스트를 보고 이걸 보는데 그것도 리얼리즘이긴 하죠. 그것도 리얼리즘이죠. 표현 리얼리즘이고. 예,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사실주의. 그치. 예, 사실주의여서 굉장히 진지하게 봤어요. 근데 보면서 확실히 어떤 막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10위부터 봤던 막 총싸움 막 뭐 재미거리 막 레버넌트처럼 막 곰과 싸우고 막 혈투 막 구사일생 막 돌아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액션은 네, 없죠. 그런 액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얘기, 스토리 그들의 이야기로 쭉 풀어나가는데 웃음기 빼고 중간에 잠깐 코믹적인 장면들이 그다지 되게 코믹적이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좀 시니컬한.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게 됐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초반에 굉장히 리얼한 듯 연기하는데 거기에서 좀 재밌게 터졌던 장면이 이 토미리 존스가 말에 목 매달려 있는 예, 줄에 매달려 있는 그 씬에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거는 진짜인 거 아니에요. 진짜 말 위에 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안전장치는 했겠지만 아니, 설마 목을 맸겠어 거기? 아니 근데 안전장치는 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거기서 토미리 존스의 연기가 살짝 있어요. 일단은 말에 앉아 있는데 말이 한두 걸음 앞으로 가 있어. 그래서 몸이 약간 뒤로 살짝 꺾여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올 때 토미리 존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진정시키려고 그 감독이 토미리 존스라고. 그렇죠. 자기가 연출한 거야 지금. 그렇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 그 장면 진짜 사실 나는 우리 내가 얘기했어. 우리 그 카우보이의 노래에서 네. 그 제임스 프랑코가 그렇게 매달렸는데 말이 앞에 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쭉 가자. 그렇죠 가죠. 그래서 완전히 그때 몸이 완전 네. 뒤로 그래서 벗겨지는. 그때 두 번 목 매달리던 남자.
거기서 보이듯이 많이 보이는 장면이죠.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진짜 깝깝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겉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안 했는데 하지 말자.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스토리는 너무 파고들지 말고 그래요. 이 정도로 왜냐면 이거는 진짜 네. 열의 아홉은 안 보셨으니까 네, 이거 만약에 근데 얘기를 듣고 봐버리면 그렇지. 좀 내가 받은 충격 나 안 돼. 네. 지금 억울해. 더 그, 하지 마. 이거 지금 저기- 이만 해도 지금 요만큼 해도 다 예상하는 분이 억울해. 있어. 어. 그만해. 근데 예상하시는 분들이 그것대로 돼요. 그냥 몰라 얘기할래. 그냥 토미 하지 마. 존스도 그렇고 사실은 다 미쳐 있던 거였어요. 정신 나간 근데 영화였어요. 이게 우리가 그 중간에서 벌어지는 이제 굉장히 큰 맥락의 스토리를 얘기해 버리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근데 드네요. 예. 아주 여기서 그 액션이 하나 나오죠.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그렇죠. 토미리 존스가 이 배고픈 여자들을 데리고 정말 막 며칠을 굶어가지고 근데 너무 깔끔한 호텔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 그 신기루처럼 오아시스처럼. 예. 근데 그 호텔에 가서 방을 좀 달라고 우리 지금 목욕도 해야 되고 네. 먹을 거 달라고 그랬더니 쫓아내죠. 네, 이놈들이. 그렇죠. 돈도 있는데 돈 내겠다고 하는데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투자자들이 온다. 네. 그래서 손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 그 마찰을 상태, 예, 상태를 딱 보고 안 된다고 한 거죠 사실은. 내쫓은 그 거지. 투자자가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짓말이죠. 예. 거절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진욱이가 처음에 모두에 했던 그 욕을 퍼붓고 그렇죠. 나옵니다. 그 저주를 토미 존스가 퍼붓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그 액션 씬을 버리고 나서 그렇죠. 돼지 진우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 돼지는 그거 요리가 돼 있는 거지 그 그렇죠. 아기 돼지 예, 애저구이. 애저구인가 그게 예. 그건 다 안에 다 익은 거니 그렇죠. 바베큐로 만든 예, 거야? 다 된 거죠. 아, 돼지 한 마리를 그렇죠. 이렇게 가슴에 품고 와서 만찬을 같이 나눠 먹는 그렇죠. 장면이 있죠. 그날 저녁에 아주 큰 모닥불이 피어지죠. 보시면 압니다. 예, 그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고 이게 이 토미 존스의 이 저주가 네. 그 좀 뜨끔해요. 이 말하는 게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한테 잘해준다는 말에 우리는 되게 선한 말이지만 굉장히 위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여자가 계속 미친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있죠. God will strike you down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벌할 거야. 네. 널 내리칠 거야. 그게 여기 딱 나오는 거야. 그렇죠. 마치 메타포처럼. 사실 이날은 물론 잠까지 재워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상황도 토미 존스는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을 거라도 그냥 예. 밥만 제대로 먹게 해달라. 예. 근데 밥도 안준 그것까지- 거잖아. 그렇죠. 그것까지도. 예. 그러니 이제 그런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세워져 있던 이렇게 나무 깃대들을 다 부러뜨리면서 나오는 거기가 이제 그 간판에 뭐 비컨 오브 더 웨스트인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서부의 빛, 뭐 서부의 그 뭐 등대. 횃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가 결국 횃불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중의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게 원작이 있는 소설이 있으니까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가 있고 다 스토리가 다 있고 중간 중간에 참 이렇게 뭐 사소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중간에 인디언도 만나고 예, 인디언 만났을 때, 그러니까 토미 리 존스가 기지가 있어요. 토미 존스가 군인 출신이라서 예. 이 사람이 그냥 허튼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 홈스맨이에요. 예. 그래서 딱 인디언들이 탁 나타나고 위협이 되니까 토미 리 존스가 쓱 뒤돌아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권총을 하나 주면서, 그렇지. 예, 그 메리비 커디한테 힐러리 스윙크한테 권총을 하나 주면서 내가 가서 협상을 해볼 건데 저들을 매수해 볼 건데. 잘 안 된다 싶으면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되면 재빨리 너는 들어가서 저 여자들을 다 쏴서 죽이고 너도 쏴서 죽어라 그렇죠. 라는 얘기를 또 가져. 이거 역시 카우보이 예. 노래에 나오는 네. 땅배에 빠진 여자 네. 그 시츄에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총을 주는 싸우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네. 자결용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말을 한 마리 네. 그게 힐러리 스윙크 말이죠. 네. 자기 말은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마 먹을 거야. 아무렇지 않게. 뭐 중간 중간에 역시 로드 무비답게 이렇게 만난 시츄에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또 장면 중에 하나가 네? 마지막 장면에 이제 딱 그 동부 아이오와에 도착하잖아요. 네, 그 교회 드디어. 네. 네.
근데 진짜 그 당시에 서부와 동부가 얼마나 달랐는지 이게 주 하나 차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 이게 딱 그 붙어 있는 주 하나 차인데 이쪽 아이오와에 가니까 완전 문명 세계인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요즘 보는 대명천지야. 그냥 요즘 보는 미국의 어떤 중산층 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 정도로 캘리포니아 온 것 같아. 예, 평화로워 보이고. 평화롭고 너무 이렇게 마을도 잘 갖춰져 네. 있고 그 이 어떤 괴리 그렇죠. 어떤 그 문명의 괴리가 확 이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의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르고 그렇죠. 너무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힐러리 스윙크가 이 메리 비가 쓰는 말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고급진 말들이야. 굉장히 지식인이고. 그렇죠. 나중에 목사님이 얘랑 계속 상의하러 오잖아. 목사님이. 그렇죠. 시대가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마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의 까막눈이고 이거 되게 뭐랄까 문명화된 여성이 뉴욕에서 온 여성이 있어서 다 상의를 하잖아. 이 여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 책에는 사실 방금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만하면 거길 왜 가겠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 기회가 자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그 이민자들의 똑같은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서 살만한 사람들은 거기 사는 거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밀려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서부 개척의 역사는 일단 이 깃발이 하나 있잖아. 금광을 발견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금광에 미쳐서 다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뭐랄까 선전선동의 이야기일 뿐이고 흔히 우리 이제 군대 모집하듯이 개척민 모집할 때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고 실제로는 이렇게 정말 살기 어려워서 글도 못 읽으니까 나는 밀려나서 저 척박한 인디언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그것으로 밀려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웨스턴 영화를 쭉 하면서 공부를 물론 이게 다 드라마긴 하지만 중간에 보면은 정부에서 땅을 거기 가면은 땅 10,000평 줄게 공짜로. 거기 기차역도 가깝고 그러면 가는 거지. 지금 여기 뉴욕 이런 데서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 펜실베니아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사는 이 서부에 땅도 공짜로 준다는데 그냥 거기 농사 지으면서 농장하면서 가족이랑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사실 서부 개척이 된 거죠. 그다음에 철도가 같이 가는 거고 그렇게 한 건데 갔는데 이제 현실은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속았다라기보다도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저렇게 됐죠. 다 실패했으면은 그쵸? 미국은 아직 서부는 인디언들이 그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드라이한 역사였던 거죠. 근데 그 드라이한 역사에서 그 희생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특히 여성들 우리가 눈길을 안 줬던. 우리도 뭐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얘기하면 다 뭐 왕 얘기만 나오잖아. 뭐 계속 왕실 얘기 뭐 아니면 장군, 영웅, 여걸, 뭐 절세 미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근데 평범한 서민의 얘기는 보기 힘들잖아요. 하면 흥행이 또 안 되고. 역시 홈스맨도 그래서 흥행이 안 됐나 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좀 내가 좀 힐러리 스웬크한테 좀 바이어스가 있나 봐. 맞아요. 나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런 거 보면 첫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첫 장면에 힐러리 스윙크가 탁 나오면 눈물이 핑 돌아. 매우 좋아하는구나. 아니 뭐 내가 좋아하는 배우 힐러리 스윙크라고 안 그러는데 힐러리 스웬크 만약 우리가 저번에 뭐 아이엠 마더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물론 뭐 저기 뭐지 프리덤 라이더 이런 거 네, 그런 거에서 막 느껴지긴 하죠. 근데 진짜 첫 장면처럼 와서 청혼하면 결혼할 거야? 뭔 소리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결혼할 거야? 힐러리 스윙크. 여기 결혼할 거냐? 지금 아니, 중요한 거야. 이거 이 영화에서 얘기해봐. 이 영화에서 했으면은 한다고 했을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 그래서 이 영화에서 좀 안 되긴 안 됐어. 네, 안 됐죠. 네. 그리고 토미 리 존스가 좀 너무 심했어 거기서. 그러니까 토미 리 존스는 힐러리 스윙크한테 호감이 되게 있는데 자기가 너무 늙었고 오히려 자기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들은 힐러리 스윙크 또 그게 또 아니었나 보죠. 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더 얘기하지 마세요. 미쳐가는 과정을 다 얘기하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하시고요. 아무튼 토미 리 존스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인상적인 배우 같아요. 마스크나 이 사람이 되게 지적인 이 사람이 왜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하버드 2명이 방쓰잖아요. 대학 기숙사는. 네. 근데 그 룸메이트가 알 고어였잖아요. 아 그래요? 둘이 그래서 절친이야. 오. 아주 민주당 그래서 지지하고. 근데 또 이 사람 뭐 그 텍사스 쪽에 이제 농장을 크게 하면서 거기서 뭐 촬영도 하고 뭐 그렇게 한대요.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굉장히 발언권도 있고. 잠깐 텍사스의 민주당이야? 텍사스라고 뭐 다 공화당은 물론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지방에서는 또 이렇게 눈총을 좀 받긴 근데 하겠네. 나는 이 사람은 처음에 90년대 초에 언더시즈라는 영화 예, 그 영화에 나오죠. 스티븐 시갈 나왔던 악당으로 나오죠. 거기서 악당으로 나오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야. 그거랑 배트맨 아니야? 배트맨. 그거랑 투페이스로 나오죠. 근데 악당으로 너무 이 사람이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그 주름살들이 막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든가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데뷔작이 러브 스토리였어요. 맞아. 기억나요. 1970년도에 나온 러브 스토리 있죠. 맞아요. 라이언 오일 나왔던 거. 거기에서 배우로서 데뷔를 한 거야. 친구로 나오지. 그렇죠. 주인공 남자의 친구.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쭉 수많은 영화에서 하고 뭐 오스카 도망자 예. 그걸로 오스카 나무 조연상을 받았죠. 5번인가 오스카 연기상의 후보로 오르고 뭐 칸느에서도 뭐 많이 상도 받고 이걸로도 뭐 여기저기 감독상 후보로도 오르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화가 망하는 바람에 세 번째 영화는 아직 시도를 안 하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 삐쳐 있다. 8순인데 어떻게? 고집 못 꺾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 산토리 위스키 거기 모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산토리 위스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토미리 존스한테 근데 잘 모르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면 또 좀 산토리 위스키는 되게 뭐 좋은 위스키라고 하더라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예. 맥주도 맛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그 산토리 맥주를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토미리 존스는 좀 세 번째 영화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기 그 홈즈맨은 그리고 응? 아까 전에 넷플릭스에도 볼 수 있고요. 유플러스에도 있어요. 유플러스? 다 있어. 예,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유플러스는 무료 영화입니까? 아니요, 1,800 얼마인가 1,800원? 예,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보시면 좋겠어요. 아, 1,800원에 이 영화를 보는 거는 횡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닌가? 그럼 2,800원이네. 이거는 극장 간 근데 확실히 10위부터 쭉 봐도 정말 결이 다른 영화. 다르죠. 네, 이 완전히 영화는 결이 다른 웨스턴 영화. 이 영화는 엄밀히 따지면 서부가 배경인 영화죠. 내가 봤을 땐 진짜 웨스턴. 리얼 서민 웨스턴. 웨스턴. 요즘 표현으로 찐 웨스턴. 서민 웨스턴이라고 하죠. 서민 웨스턴. 피플스 웨스턴. 형 무슨 서민 갑부 이런 거죠. 서민 웨스턴. 그냥 그렇고요. 토미 리 존스 감독이 만든 영화였고요. 와, 비 진짜 많이 오는구나. 비가 아직도 오냐? 계속 올 거예요 내일까지.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